이 방송을 들으시는 히사모 미즈놀 히사모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어저께 많이 놀라셨죠? 저도 너무 놀라고 화딱지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앞에 우리가 굴복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이미 어제 사건 이후로 이따가 뉴스 때 제가 통렬히 정말 트럼프와 그 트럼피들을 까버리겠지만 이미 어제 사건 이후로 미국과 전 세계는 트럼피들을 향해서 최후의 경고장을 날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명분이 아무로 옳다 하더라도 폭력과 저런 폭력 사태, 이미 4명의 사상자가 났잖아요. 절대 용납할 수가 없고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똘끼들의 만행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52명이 체포됐다고 하는데 다 깜빵에 종친형으로 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피들 전 그러면 하나 묶어가지고 저 남태평양 섬에서 별도의 나라로 만들어주고 그 나라의 추장으로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 1월 20 이후에 좀 한가하실 텐데 거기서 함께 사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물론 뭐 머스크와 함께 화성으로 보내서 거기서 뭐 사시든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비아냥거려서. 여러분 팔굽혀펴기만 해도 여러분의 신체, 여러분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짠! 보이시죠? 팔굽혀펴기. 그럼 이렇게 말하는 팀장은 팔굽혀펴기 하냐고요? 합니다. 저는 하루에 500개씩 합니다. 한 번에 500개는 못 하는데요. 예, 한 세트에 50번씩 해서 화장실을 제가 10번을 가더라고요. 하루 종일. 갈 때마다 갔다 오면 50개씩 해서 500개 채우거든요. 여러분, 팔굽혀펴기만 해도 여러분의 신체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것. 근데 팔굽혀펴기만 한다고 배는 그렇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배는 역시 걷고 복근에게 자극을 주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2021년 건강에 대한 한 가지 팁, 팔굽혀펴기의 생활화. 여성분들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을 위한 팔굽혀펴기 아시죠? 무릎을 땅에 대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뉴스 시작합니다. 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회에 난입해 의사당이 봉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상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요. 그걸 물리적으로 막으려는 집단 행동이었습니다. 워싱턴에는 지금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졌습니다. 현지 연결합니다. 김기현 특파원. 그 상하원 회의를 처음부터 노리고 시위대가 들이닥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 상하원이 합동회의를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의사당으로 난입한 겁니다. 일부 시위대는 의사당 내부로 진입해 트럼프가 이겼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회의장을 점거했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 경비대 소속으로 추정되는 요원들이 총을 겨누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CNN은 의사당 내부에서 실제 발포가 있었고 여성 한 명이 가슴에 총을 맞아 중태에 빠졌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수백 명에 이르는 시위대가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넘어 의사당 쪽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최루가스가 난무하는 등 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현재 미국의 의사 일정은 전면 중단됐고 뮤리엘 바워 워싱턴 시장은 현지 시각 오후 6시부터 통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 의사당에서 진행되고 있던 회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였습니까? 네,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회의를 주재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일부 상원 의원들은 대피했고 의사당은 현재 봉쇄된 상태입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하원 의원들 역시 긴급 대피했으며 의사당 내 각 회의실 문은 현재 안전을 위해 잠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원 본회의장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아직까지 대피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자, 미국 의회 하면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곳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불복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가 않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 직전에 백악관 앞에 집결한 시위대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1시간가량 계속됐는데 대선 불복 입장과 논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All Vice President Pence has to do is send it back to the states to recertify, and we become president, and you are the happiest people.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충돌 사태가 빚어지자 평화 시위를 요구하고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트윗을 통해 의회 경찰과 법 집행관들을 지지해달라며 그들은 진정 미국의 편이라고 한 겁니다. 폭력 사태가 벌어짐에 따라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확정짓는 의회 논의 과정의 차질은 물론 앞으로 전국에 끼치게 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위대 난입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는 의사당이 정돈되는 대로 바이든 당선인의 인증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의회가 어저께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우여곡절 끝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자,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주별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인정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주별 선거인단을 정하는 11대 3 대선에서 승리 요건이자 전체의 과반인 270명을 훌쩍 넘는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선거인단은 고작 232명에 불과합니다. 이날 양원은 이 투표 결과를 그대로 인증했고요. 그동안 형식적으로 여겨온 의회의 인증 과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움직임과 맞물려 대선 결과를 확정짓는 마지막 관문으로 주목받아왔습니다. 일부 친 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바이든의 당선 확정에 큰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지금은 친 트럼프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지만 곧 다 돌아설 겁니다. 정치인들의 성향은요, 썩은 동아줄을 끝까지 붙잡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전날 오후 1시에 시작된 합동회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한 초유의 사태로 개회 1시간 만에 정회가 선언됐습니다. 큰 실수한 겁니다. 트럼프 지지자들. 굉장히 큰 실수한 겁니다.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평가받는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4명이 숨지고 52명이 붙잡혔습니다. 52명 종신형에 처해야 됩니다. 정회 6시간 만에 재개된 회의는 결국 날짜를 넘어 이어졌고요. 회의는 상하원 의원 각 1명 이상이 특정 주의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양원이 별도 토론과 표결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양원 모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해당 주 선거인단 집계를 제외할 수 있었고요. 알파벳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던 양원은 애리조나에 대한 공화당의 이의 제기로 2시간 넘는 별도 토론과 투표를 거쳐 부결 처리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펜실베니아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역시 양원에서 부결돼 2주의 투표 결과가 유효로 인정받게 되었고요. 바이든 당선인은 오늘 20일 공식 취임합니다. 13일 남았고요. 자, 이 결과에 따라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 급등으로 예상이 되고요. 1월 20일 이후에는 한 번 더 점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주노래에서 계속해서 예측하고 있는 미국 이 정치계와 맞물린 월가의 움직임 꼭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바이든 당선 확정 짓고 성명을 내고 투표 결과에 반대하고 팩트는 나를 지지하지만 20일 질서 있는 권력이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셈법 빠르고 계산 빠른 트럼프 4년 후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물러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주판화를 튕기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합법적인 표만 집계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한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1월 20일 이후에는 각종 소송에 휘말릴 것이기 때문에 그쪽 대처하는 게 더 빠를 것 같고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의 의회 난입 사태로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큰 실수한 겁니다. 큰 실수한 겁니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 의원은 오늘 일은 대통령이 선동한 반란으로 규정하며 시위대를 맹비난했습니다. 일단 어제 시위대의 몰지각한 행동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은 상당 부분 있다는 것. 오늘 독일 메르켈 총리도 대놓고 이야기했죠. 뒤에서 선동질을 한 거나 다름없는 방임, 방관. 여기 트럼프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무법과 폭동은 여기에서든 세계에서든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데, 이어 이스라엘을 방문 중인 스티븐 누무신 재무장관은 이번 사태는 용납할 수 없고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참모들이 어제 사건 이후로 트럼프로부터 등을 돌리는, 근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트럼프 조카의 책이라든지 트럼프의 전 엑스는 트럼프가 순수하게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들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를 뽑으면 얼마나 망신살을 뻗치는지 미국이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 세계인들은 미국에 대해서 정말 땡큐 베리마치 하셔야 됩니다. 땡큐 베리마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모습. 얼마 전까지는 대한민국이 보여주더니 미국이 이어서 보여주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당국이 인도, 이탈리아, 터키에도 디지털세 보복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자, 미국 행정부가 프랑스에 이어서 얼마 전에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디지털세를 채택한 인도, 이탈리아, 터키에 대해서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이날 무역법 301조에 의한 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이들 3개국이 채택한 디지털세는 미국 기업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라며 국제조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취하지 않지만 가용한 선택 방안을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고요. 이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이번 행보가 보복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심층 조사까지 마친 프랑스에 대해서는 화장품, 핸드백 등 연간 13억 달러, 하나 돈의 1조 5천억 원 규모거든요. 제품의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지난 7월에 통보한 바 있는데요. 이거 명품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명품 좋아하시는 분들 좀 부담되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보복관세 부과를 올해 1월 6일까지 유예하고, 어제까지였네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 다차원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를 해왔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도 만만치 않죠. 프랑스는 작년 11월 과세 대상 기업들의 과세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예정대로 프랑스 제품에 보복관세가 부과될지는 명확하지 않다며 USTR과 수차례 확인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세라는 것은 물리적 고정 사업장 없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으로, 최근에 미국이 정보기술 IT 기업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겨냥한 세금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이름 앞글자만을 따서 우리는 가파, GAFA 세라고도 불리웁니다. 일명 지금 빵 주식처럼 돈 버는 대기업 테크주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겠다라고 하는 조치로 미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프랑스를 비롯해서 인도, 이탈리아, 터키 이의 모든 디지털세도 확장된다라고 보면은 되겠지요. 자, 어제 있었던 국회의사당 난립 사건에 대해서 미국의 CEO들도 통렬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구글, 애플, JP모건은 미국에 내놓으라는 기업 CEO들, 최고 경영자들이 사상 초유의 미 의회 난입 사태를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자, 알파벳,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의사당에서 발생한 무법 상태와 폭력은 민주주의에 반한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고요. 팀 쿡, 애플 CEO는 오늘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슬프고 부끄러운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폭동에 책임이 있는 이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아빈드 크리슈나 IBM CEO도요. 전례가 없는 무법 상태를 규탄한다며 우리 사회에 이런 행동이 있을 자리는 없고 민주주의 체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또한 폭력 사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는 민족이나 국가로서 우리 모습이 아니며 우리는 이보다 더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출된 지도자들은 이 폭력 사태를 끝내고 선거 결과를 받아들여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지지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고요.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CEO도 성명에서 헌정체제를 허물려는 폭도들의 시도에 충격을 받았다며 평화로운 정권 이양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로도 알려진 그는 이번 폭동이 우리가 미국인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CEO 또한 민주주의와 미국인들의 의지에 대한 공격이라며 평화로운 권력 이양은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의 일은 트럼프의 우호적이었던 각 기업들의 CEO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나 안 뽑아? 나 안 뽑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나의 몽리를 보여줄게. 머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머리가 좀 나쁘네요. 그쵸? 일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걸렸다가 퇴원하고 난 뒤로 좀 더 이상해졌다고.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지 말아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소프트뱅크 아시죠? 손정희 회장. 이 소프트뱅크의 투자 기업 중 한국의 전자상거래, 한국의 아마존이라 일컫는 아마존까지는 아니고 쿠팡 등 최소 6개사가 올해 IPO를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 진출이 소식통을 통해서 보도했습니다. 즉 나스닥 상장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쿠팡이 지금 나스닥 상장 준비할 땐가? 쿠팡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봉으로 알고 본인들에 속한 쿠팡맨들, 물류창고의 직원들에 대한 처우부터 계산해야 되는데 삽질하는 것 같습니다. 쿠팡 다른 건 몰라도 소프트뱅크가 쿠팡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실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몇 년 전 미국 투자회사 TPG 캐피탈과 손잡고 사회적 책임 펀드사 라이즈 펀드 출범을 성사시킨 세계적인 락밴드 U2의 리더 보노가 역시 TPG와 협력해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펀드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장관을 지낸 헨리 폴슨이 보노의 영입 제안을 받고 여러 차례 고사하다가 새 펀드인 TPG 라이즈 클라이밋의 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6일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보노는 새 펀드는 5억 달러 규모로 설립된 현 라이즈 펀드보다 훨씬 큰 규모로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춘 투자 펀드라며 폴슨 전 장관에게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 새 펀드 회장이 취임하는 폴슨 전 장관은 여러 달 고사하다가 라이즈 펀드의 성공 사례 등에 설득해 참여를 결정했으며 그의 금융산업 복귀는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떠나 2006년 이후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몇 차례 고사하는 이들을 영입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숨은 실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은 실력자이기 때문에 지금 각 기업들은 코로나 이후에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하다 생각한다면 무조건 붙잡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로 인해서 실직하신 분들에게 제가 따끔한 충고 한 가지 드릴까요? 저도 회사를 운영해봤고 지금 본사의 팀장으로 있는 사람으로서 인력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요. 마지막까지 내가 데리고 갈 사람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은 회사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레이오프 당한 것도 있지만 그동안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보여주셨던 거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의 결과라고 보는 것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따끔한 충고니까요. 힘내시고 저희 미주놀이 또 한 번 기획하고 있는 이커머스 창업 프로젝트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절박함과 끈기, 존버 정신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화이팅! 애플이 앱스토어 새해 첫날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애플의 앱스토어 아시죠? 우리는 프리웹으로 많이 다운받지만 저기에 어플 집어넣는 곳은 애플의 이게 앱스토어에 어플만 들어갔다 하면 이미 별은 따놓은 겁니다. 달까지는 몰라도. 새해 첫날 매출이 5억 4천만 불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애플은 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 장터 앱스토어에서 고객이 새해 첫날 약 5억 4천만 달러, 하나
5,874억 원을 지출해 하루 매출 신기록을 세웠다고 6일 밝혔고요. C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서비스 보고서에서 새해 첫날 앱스토어 매출이 5,400만 달러보다 작년보다 40%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자, 여기서 그러면 오늘 이러한 기사가 애플의 주가에 어떠한 모습을 펼칠지 한번 싹 볼까요? 오늘 프리마켓에서 1.46% 오르고 있네요. 어제까지는 빵 주식들 조지아 선거 결과 때문에 참패를 이루고 있었는데, 야, 애플이 이런 거 하느라고 아이폰 개발을 대충 하는구나. 지금 애플 디스하는 겁니다. 이번 아이폰 저는 안 바꿀 겁니다. 저는 뭐 본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짜로도 바꿀 수 있는데, 지금 2년 된 아이폰이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서 바꾸긴 해야 될 텐데, 뭐 자료 옮기는 것도 귀찮고 그냥 쓸 겁니다. 제 마음을 확 사로잡을 만한 아이폰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이폰을 대체할 만한 뭐 탁월한 전화기가 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쓰는데, 삼성 분발하세요. 근데 지금 좀 거시기 합니다. 한인사회 한 가지 전해드릴까요? 미셸 박스틸 캘리포니아 48지구 공화당 이번에 되셨죠? 근데 코로나 걸렸다고 하네요. 근데 이분 조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유가 좀 웬만하면 여기 미국에 있는 한국 정치인들은 디스 안 하려고 그러는데, 마스크를 좀 똑바로 쓰지. 사람에 따라 썼다 벗었다 썼다 벌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 썼다 벗었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지. 정치인들이나 리더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 위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엄격한 방역을 해야 되는데요. 아니 이번에 그렇게 의원까지 됐으면 좀 더 정신을 차리셨어야죠. 미셸 박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가 방역과 본인이 코로나 걸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인플루언서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걸렸으니까 빨리 치료받으시고 꼭 나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는 이 트럼프의 목리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게 미국 주식시장에 있어서 또 하나의 좀 아픈 가시가 될 것 같은데, 어저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 수천 명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대선 결과 불복을 포기하거나 승복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날 워싱턴 DC 백악관 남쪽 엘립스 공원에서 열린 지지 시위 연설에 나서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겼다. 압승이었다. 우리는 도둑질을 멈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확정할 예정인데, 그에 앞서 지지 시위 연설을 통해 승복 불가 방침을 또다시 재확인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더 쳐들어갔던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부통령 펜스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 펜스가 옳은 일을 하길 바란다. 펜스가 옳은 일을 하면 우리는 대선을 이기는 것이라면서 펜스 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은 각 주의 투표 결과를 재인증하라고 돌려보내는 것뿐이라며,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는 우리를 위해 해내야 할 것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오늘은 우리나라의 슬픈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슬픈 날이 됐죠. 상원 의원으로서 상하원 합동회의를 주재하는 부통령에겐 각 주의 투표 결과를 낭독하고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권한밖에 없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에게 투표 결과 확인 거부를 거듭 촉구해 왔습니다. 확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도 자신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표명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는데요. 미국 언론도 헌법학자들의 해석을 토대로 부통령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워싱턴 DC 곳곳에서 지지 시위를 열었고요. 주최 측은 약 3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미 언론은 수천 명 규모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하원 합동의회가 열리는 오한시 의회로 행진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당 침입 전에 있었던 기사거든요. 시위가 야외에서 열리기는 했으나 이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어저께 어찌됐든 했던 이 사건, 국회의사당의 난입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는 1월 20일 이후에 조사를 받을 겁니다. 근데 본인은 빠져나갈 겁니다.
하지만 빠져나가는 것 자체가 트럼피들, 정말 똘끼 가득한, 하지만 트럼프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트럼피들을 또 등 돌리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이 양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전에 수많은 소송에 시달리면서 아마도 힘들게 생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제 예언이 빗나가기를 바라면서 내일 통기뉴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모 가족 여러분, 희망을 잊지 마시고 화이팅!